예, 안녕하십니까. 요즘 이 국제외교 안보 문제하고 우리 당의 이 진행 과정, 주로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, 사실 저도 이제 이 정치 기사 별로 안 보고, 특별하게 별로 얘기할 건 없는데, 이제 한 가지 좀 이슈라면은, 안철수가 이제 다시 전면에 복귀한다는 것.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는데, 무난하게 제가 볼 때는 당권을 다시 잡을 것 같습니다. 국민의당 정당이라는 게 애초에 안철수가 오너로서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호남이 있긴 하지만, 지금 천정배 정동영이 나오지 않습니까? 이 호남 향후회가 사실 그쪽의 기반이에요. 근데, 안철수를 딱히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지만, 정동영, 천정배 갖고는 승부가 안 된다고 판단들을 할 겁니다. 나중에 문재인하고 딜을 치든 그렇게 하더라도 정동영, 천정배 가지고는 어렵다고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로 치고 나간다. 그리고 이미 현재 이 호남 향후에 좀 이 주류 세력들하고 친문재인 세력과는 완전히 어긋나 버려서 글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호남 의원들은 상당히 좀 머리가 복잡한 상태죠. 어떻게 해서 좀 붙어가다가 저쪽 지금 워낙에 문재인이 호남에서 강세니까 좀 붙어볼까 해도 나오는 과정에서 워낙 살벌하게 싸우고 나와서 다시 가기도 뭐하고 자기들끼리 잡아서 한번 호남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철수는 또 계산이 그게 아니니까 아주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. 그럼 안철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? 대선 때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. 이 호남이라는 유권자들이 워낙 변덕이 심해서 자꾸 센 놈한테 간단 말이에요. 호남에서 완전히 참패하지 않았습니까?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. 도저히. 본인은 호남 출신도 아니고. 그래서 호남을 오히려 묶기 위해서는 자기가 세를 더 불려야 된다. 근데 저 동네를 쭉 보니까 저 보수 동네 다 비리비리해요 애들이. 바른정당에 가질 거 유승민, 이해운, 김무성하고는 지금 김미래 안철수하고 연결돼 있고요. 자유한국당 저 홍준표 저거 아마 지자체 전으로 아마 날아갈 것 같고. 미리 말씀드리지만요. 홍준표에 대해서 여의도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은 한 10명 중에 3명은 지자체 전에 감옥으로 끌려간다. 그게 아니면은 지자체 때 참패해가지고 정계은퇴 나간다.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. 홍준표가 내년 총선이나 대선 때까지 살아남아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. 거기 줄 서 있는 보수파리들 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완전 무주공산이죠. 홍준표 빼고 친박들 안철수 시각으로 볼 땐 다 죽은 세력이고 탄핵 세력들 이 보수한테는 돌팔명이 맞고 있고. 그러니까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. 안철수 시각에는. 야, 내가 이 국민의당만 딱 잡고 일정 부분 호남만 잡고 이 나머지 이탈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. 왜? 나중에 또 잡을 자신 있으니까. 그러면은 김무성과 손을 잡고 일단 바른정당하고 완전히 결합을 하고 자유한국당의 탄핵 주도 세력 나경원, 정진석 등 홍준표 제껴버리면 되고 어차피 아웃이라 생각하니까 요렇게 판을 짜면은 완전히 저희가 문재인과 맞서는 보수의 차세대 리더가 된다. 그 계산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계산은. 글쎄요, 그 계산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엄청난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일정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. 그게 왜 그러냐면요. 보수 바운드 라인에 있었던 탄핵 세력이 지금 어정쩡하거든요.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홍준표는
김무성과 잡고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그러죠. 탄핵 세력을. 근데 이게 들어오는 게 이제 김무성을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. 이게 간단치가 않잖아요. 탄핵했다가 들어와서 물론 홍준표의 배려로 홍문표가 사무총장이라는 2인자에 올라서고 하지만은 장제원이 그냥 막 혼자 놀고 있고 이쪽에서 이게 과연 제기가 가능할까? 특히 장제원, 김선동, 뭐 홍문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김무성, 유승민이라면은 다시 보수 기존으로 넘어와서 뼈도 못 추린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좀 불안한 거죠, 그쪽에서 볼 때는. 그래서 일단 김무성은 이쪽에 한 달에 걸쳐 놓되 안철수하고도 한번 지금 거래를 해보는. 근데 만약에 제가 김무성이면요, 지금 우리 같은 대한민국당 탄핵 강력한 반대 세력이 치고 올라올 거라는 게 아마 계산이 안 될 겁니다. 그냥 지들 늘 표현 쓰는 대로 유석춘이나 홍준표 수시로 써대는 대로 시체란 표현 쓰지 않습니까? 이미 시체에 그냥 죽은 시체에 그냥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정도로 김무성이 보고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차라리 그걸 던져버리고 안철수와 이렇게 쭉 판을 짜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과 1대1 구도가 되니까 해볼 만하다. 저는 김무성도 좀 그런 계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른바 바른정당의 탄핵 세력이나 자유한국당의 탄핵 세력이 홍준표라는 그 정치인 인간 자체를 거의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.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. 계속 말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제원하고 한판 붙은 거 아닙니까, 홍준표하고. 자기들 데려올 때는 탄핵 세력 다 존중해주겠다 그러더니 뭐 정신이 없잖아요, 지금. 유석춘 불러다가 이게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건지. 그렇게 어정쩡하게 가기 때문에 홍준표는 믿을 수 없다. 그럼 홍준표 제껴버리고 차라리 새 판을 짜자. 저 멀리 저 탄핵 세력들 다 있는데. 근데 제가 그게 된다는 이유는 뭐냐? 어차피요, 이 탄핵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를 가를 너무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거죠. 이걸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하는 세력이 다시 합쳐질 수가 없어요. 보수통합 안 된다는 겁니다. 그 문제 때문에.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죠. 지금 그걸 하겠다는 게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이거든요. 탄핵 세력도 붙잡고 탄핵 반대 세력도 붙잡고 한쪽으로는 태극기 넣으면서 돈 걷어들이고 한쪽으로는 탄핵 세력과 판짜겠다는, 이게 지금 최악의 수가 나온 겁니다.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, 안 되는 거를. 국민을 그냥 개돼지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수법이 나오는 거거든요. 지금 안철수나 그 김무성 쪽은 그렇게는 아니란 말이에요. 차라리 범탄핵 세력을 다 끌고 탄핵 반대 세력은 버리고 가자. 이게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거죠. 원래 대선 전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김무성은 다시 탄핵 세력 끌고 일로 합치려고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딱 뒤엉켜. 계속 뒤엉켜. 혁신이만 보세요. 혁신이만 봐도 박 대통령 제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 뒤엉키지 않습니까, 이게. 너무 복잡해요, 이 문제는. 탄핵의 찬반의 벽을 넘어서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탄핵 찬성파만 모아가자.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좀 적극 나서고 있고. 저는 오히려 가능성도 그게 높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. 탄핵 찬성한 사람은요, 탄핵 찬성한 사람끼리 모여서 승부를 거는 게 맞고요. 자기가 볼 때 도저히 탄핵 찬성은 결국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처절히 사과하고 반성하고 정계 은퇴하려면 정계 은퇴하고 사과가 받아들여지면은 뭐 다시 결합되고 그렇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. 탄핵 찬반으로 나눠야 돼요. 그거를 부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지금 유석춘, 보수파리, 혁신이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게 아니었으면은 재빠르게 빨리 박근혜 대통령 떠든 대로 제명시키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? 그거 또 못하잖아요, 또 그건. 그건 또 못하잖아요. 또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 20, 30% 이건 또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지금요, 잔머리 쓰고 계산하고 국민 속이는 세력보다는요, 깔끔하게
문재인도 반대하지만은 탄핵을 찬성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는 게 오히려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. 그런다고 저는 그게 성공할 거냐?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 장기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. 탄핵 자체가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종한 세력이 어떻게 버텨나가겠습니까? 만약에 뭐 저보고 전략적 판단해보라 그러면요. 그렇게 안철수부터 정진석, 김무성, 나경원 이렇게 뭉쳐있다가요. 결국 또 안 돼서 나중에 최소한 자유한국당 출신들이나 바른정당 출신들은 결국에는 탄핵을 사과해야 되는 그 운명을 못 피해갈 거예요. 그럼 못 피해갈 겁니다. 그럼 안철수의 가치는 뭐냐? 그걸 오히려 차라리 빨리 갈라서 일을 좀 빠르게 진행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. 지금 뒤섞여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3번으로 나눠지는 거지. 좌익 문재인 정권과 안철수는 원래 이념이었기 때문에요. 뭐 극중주의라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그 중도주의를 누가 극중이라는 얘기합니까? 아니 북극 남극 얘기하지 누가 적도를 극적도라 얘기해요. 그 정말 참 안철수는 무식한 자가 맞는데 극중주의를 내놓은 이유는 하여튼 좌익으로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. 안철수는 뭐 원래 이념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 자기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좌우 다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 보수가 워낙에 어리버리하니까 야 내가 한번 보수 리더 한번 해보자. 즉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 진영의 리더가 되겠다. 좀 그렇게 판을 짜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면서도 애국 노선을 가는 세력. 저는 그게 우리 대한애국당이라고 봅니다. 뭐 어차피 홍준표와 보수파리들은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3분으로 가자는 거예요. 3분으로 간 다음에 탄핵을 찬성하는 보수 세력이 결국 또 괴멸될 겁니다. 그 안철수와 손잡은 세력이 또 괴멸될 거예요.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노선이 이제 힘을 얻게 될 거란 말이죠. 그게 뭐 한 1년 정도, 제가 볼 때는 지자체 전후로 한 1년 정도. 전 좀 빠르게 봅니다. 저 뭐 조원준 대표님하고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조 의원님보다 제가 한 3배 정도 더 시간을 좀 빨리 보고 있어요. 근데 그 빨리 봐도 솔직히 나라가 망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건 올해 안에 결판내야 될 상황이 벌어졌거든요.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. 제가 어제 방송한 대로 차라리 북폭이면 괜찮은데 북폭이 아니라 미중 북이 딜을 쳐가지고 북한을 중국이 통치하고 일본의 군사 재무장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미국에게 버림받고 고립됐을 이 상황이 올해 연말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걸 막을 세력이 국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내 정치 개편 스케줄 제가 아무리 빨리 잡아 우리 당에서 제가 그 속도를 제일 빨리 보고 있는데도 그게 1년인데 그 전에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 이거죠. 나라 망한 다음에 대한민국당이 국가 잡으면 뭐합니까? 이번에 미국이 한번 떠나면은 다시 안 돌아와요. 가스라테프트 조약으로 미국이 떠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45년 걸렸거든요. 이거 어쩌려고 그럽니까? 저는 그 점에서 안철수라는 기회주의자가 그래도 지금 기회를 포착했거든요. 빨리 탄핵 세력을 다 규합해 주길 바랍니다. 안철수가 빨리 해주는 게 일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. 최소한 이게 도대체 어정쩡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단추를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안철수 움직임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저 자유한국당에서 탄핵 찬성했던 나경원이나 그 정진석이나 다 나가세요. 안철수하고 손잡고 당당하게 난 탄핵을 끝까지 찬성하겠다. 그게 구국의 길이었다. 그런 식으로 나가지 여기서 또아리 터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짓 좀 그만하십시오. 그리고 혁신이도 빨리 박 대통령 출당시키고 좀 일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?
대한민국 말 가는데 계속 눈치나 보고 계산이나 하고 그런 짓거리를 지금 보수파리들이 하니까 지금 나라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? 그 점에서 안철수 관도 못한 자들이에요. 우리 대한민국당이 하여튼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당원들, 지지자들 믿고 따라주십시오. 이렇게 나가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